2021년 10월 10일 일요일 낮 1시가 거의 다 됐습니다. 이 코스모스가 이렇게 활짝 이렇게 피어 있네요. 참 코스모스가 이렇게 중간에 해바라기는 좀 이렇게 시들었고 코스모스가 이래 엄청 이렇게 예쁘게 피었네. 꽃 색깔이 참 진짜. 아버지가 빨리 오락해서 빨리. 이 색깔 이름이 구체적으로 무슨 색깔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다양하네. 이거는 또 이런 것은 또 처음 보네. 이런 것은 무슨 나무도 아니고 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건 내가 오늘 처음 보네요. 참, 이야, 이거 참 희한하네. 저게 보이는 저 탑이 양산 타워 같고, 그렇네요. 저쪽에 보이는 것이 부산대학교 병원. 원래 부산대학교 병원이 저게 부산 토성동에 있었는데 거기도 병원이 있지만은 여기도 또 이제 부산대 병원이 있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 2009년도 5월달이죠. 그때 여기서 운명하신 그곳이죠. 그리고 저 산 이름이 무슨 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한데 천성산인가? 왼쪽 요 이제 가려 가지고 있는데 저쪽은 이제 물금이고, 물금에서 이제 쭉 낙동강 따라 쭉 올라가면 이제 삼낭진이 되고 그렇죠. 저 산 넘어서가 영남 알프스가 있고 베네골이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저 산 너머가 이제 양산 통도사가 이제 저기서 저 산 넘어 있죠. 여기는 어디냐니까 저 건너편에 제이스 프라자라고 보입니다. 제이스 프라자 바로 오른쪽에 보면은 CGV가 있고, 바로 그 왼쪽이 제이스 프라자 저 건물에 자세히 보면은 하늘궁 영성센터라고 저렇게 보입니다. 오늘 2021년 10월 10일은 여기 양산에 하늘궁 그 영성센터가 이제 오픈을 하는 그 날이 돼서 제가 마침 오늘 또 시간이 되고 이래서 이렇게 좀 와봤습니다. 우리 저 김해가 영성센터가 그때 몇 월 달인지 모르겠네. 7월 달인가? 그때 했죠. 7월 초에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 하고 지금 10월, 오늘이 10일이니까 8, 9, 10, 11, 8, 9, 10, 10월 달이 약 한 90일쯤 뒤에 이렇게 김해가 먼저 생겼고, 양산이 김해 생기고 약 한 석 달 뒤에 이렇게 오늘이 이제 오픈을 하는 날에 내가 한번 이렇게 영상 기록을 남겨봅니다. 지나가고 보면은 잘 모르는데 이 기록을 남겨놓으면은 언제 했다는 것이 또렷하게 나오죠. 이게 해바라기 쪼매난 미니 해바라기가 여기 보이고 코스모스. 오늘 저게 아마 김해에서는 아마 내 혼자 올 것 같네요. 나머지 우리 당원님들도 많이 오고 싶어 하는데
오늘 저게 그 김해에서는 10월 16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 10일이니까 이번 주 이제 토요일이 되겠네요. 그날에 그저 진례 그 저기 우리 저 안종규 위원장님하고 김해시 안종규 위원장님하고 또 진례 위원장님 저 백판성 위원장님 집 바로 그 앞이에요. 집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 김해 그 하늘궁 영성센터 제 2호점이라 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오늘 그거를 이제 오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그 내부 수리 같은 것 좀 하고 막 그런다고 아마 그 김해의 주력 당원님들께서는 아마 그 일 때문에 못 오시는 것 같아요. 못 오고 아마 개별적으로 또 아마 여기 양산에는 올 것 같습니다. 나는 저게 10월 2일 날 토요일 날 오늘이 10일이니까 약 한 8일 전이죠. 그때 하늘궁에서 이제 총재님 면담 마치고 아련하고 막 노는데 마침 양산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 나는 나오고 그럴 때 만나가지고 내가 오늘 들리겠습니다. 그래 약속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어길 수는 없고 이래서 또 이렇게 왔습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해바라기도 보이는데 해바라기는 좀 이렇게 시들었고 코스모스는 이렇게 막 활짝 피어가 있습니다. 양산이 여기가 양산 신도시라 할 수 있는데 여기가 다 그 몇십 년 전에는 다 논이었죠. 논이었을 거예요. 근데 신도시 개발돼 가지고 내가 양산 신도시는 이렇게 오는 거는 처음입니다. 많이 그 차로 타고 지나가면서 많이 보았는데 이렇게 아이고 옷을 좀 벗자. 아이고 이거 막 양복을 입고 와가지고 날씨가 가을인데도 조금 덥습니다. 이상하게 전에는 이맘때쯤 되면 조금 이렇게 날씨가 시원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운 것이 있어요. 뭐 총재님께서 지금 많으신 분들하고 그걸 하시죠. 저기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전부 다 이제 메인 KBS나 MBC에서도 옛날에는 많이 찾아왔는데 아직 요즘은 그렇게 큰 메이저급 언론사에서는 찾아오는 건 아니고 뭐 조그마한 그 유튜브 뭐 기타 뭐 이제 기자님들이 찾아와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런 걸 이제 빠짐없이 다 듣고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어제 아닌가 오늘 아침인가 뭐 이렇게 들어본 것에 의하면은 어제 들었는가 하여튼 요건 며칠 안 됩니다. 그거는 뭐냐 하니까 윤석열 씨 그 처가 곧 구속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는 총리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나는 그런 말을 좀 잘 안 하는데 저게 윤석열 씨 처가 이제 김건희 씨인데 원래 이름은 김명신이죠. 김명신이에서 개명을 해가지고 이제 김건희로 이제 바꿨는데 삼성의 이건희 회장하고 이름이 같죠. 그것으로 바꿨는데 그분이 이제 도이치모터스 뭐 그 주가 조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구속이 됐죠. 세 사람이 구속이 되고 이제 김명신 씨, 이제 김건희 씨 지금 현재 국민의힘 후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거기서 좀 지지율이 좀 제일 높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윤석열 씨의 이제 처가 7월 달부터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이제 곧 그 검찰에서 수사에는 착수를 했고
해가지고 이제 곧 소환할 거다. 그까지는 이야기했는데 아마 나는 그 불구속이 될지 구속이 될지는 몰라가지고 말을 좀 자제를 했는데 총재님께서는 구속될 거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뭐 윤석열 씨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뭐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가 봐요. 실제로는 총재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오히려 더 이제 그 윤석열에 대한 그 지지가 더 이렇게 몰릴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열린 공감 TV라고 있습니다. 그 강진구 기자님하고 김두일 작가 그리고 또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하는 그 방송인데 그 방송이 이렇게 내가 이래 보니까 상당히 그 진실한 그런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은순 씨 그러니까 그 윤석열의 현 장모죠. 그분이 얼마 전에 구속이 됐다가 이제 보석으로 풀려 남았는데 이제 거주지 제한을 좀 이렇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마음대로 막 서울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마음대로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약 열린 공감 TV에서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쭉 관찰해 가지고 그 잘못 보도하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이분이 거주지를 제한했는데 그러니까 전에 저 목사라고 있죠. 저게 누구 광화문 거리에서 집회 많이 하는 뭐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 무슨 목사님인데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분이 그 집회를 아주 뭐 사랑제일교회를 주관하죠. 그분이 집회를 좀 이렇게 강하게 좀 하시는 분이에요. 하는데 그분이 이제 보석으로 나왔다가 거주지 제한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니까 그것이 이제 다시 다시 구속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보석이 취소가 돼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최은순 씨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이제 그렇게 보석 조건에 거주지 제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탈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데 대해서 이렇게 신문 방송을 했는데 이제 그 최은순 이제 측에 대한 측의 그 변호사가 판사에게 다시 거주지 제한을 좀 변경하는 그런 신청을 했는데 거기 받아들여지 가지고 재차 구속이 안 됐다. 이제 이런 일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보석으로 이제 석방하는 것도 엄청난 특혜인데 그 특혜 위에 이제 거주지를 제한 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을 사후에 또 변경을 해주는 것은 엄청난 특혜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참 지금 현재 뭐 윤석열 씨가 이제 뭐 대통령이 확실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일반 사람으로 봐서는 확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야 차기 대통령은 허경영 총재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또 실제 반드시 되리라 뭐 되지요. 되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비해서 일반 사람들이야 지금 뭐 윤석열 씨 밑에 이제 가 있는 그 국민의힘당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아마 지지하는 사람이 한 40명인가 장제원 씨를 비롯해 가지고 또 장제원 씨가 이번에 자기 아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윤석열 후보의 이제 그 선거 운동을 총괄 지휘하는 그 역할에서 이제 사표를 썼죠. 대신에 이제 권성동 씨라고 그분이 그 MB 때 아마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대신 맡았는데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 4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힘을 합하고 많은 군 장성들이 이제 거기에 또 이렇게 지지선을 하고 막 지금 그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윤석열이가 다음에 또 대통령이 될 수 있지도 않겠나. 그래서 뭐 검찰이 이제 거기서 눈치를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에, 여하튼 그 열린 공감 TV를 이제 이거 아주 그 프로가 재밌습니다. 아주 재미가 있는데 그것을 쭉 이렇게 보면은 최은순 씨, 그 윤석열의 장모하고 그 윤석열의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제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참 줄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양재택 저 검사죠. 검사하고 또 SBS 이제 그 아나운서 하고 뭐 이름은 또 알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양재택 검사는 내가 잊어버리지 않네요. 그 김범수 아나운서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런 이제 뭐 관계가 있었죠. 그런 것을 열린 공감 TV에서 상당히 이제 보도를 잘하고 있고 잘 해 나왔어요. 잘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재산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 그것을 이제 열린 공감 TV에서 이렇게 상당하게 세밀하게 밝혀놨어요. 근데 재산을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뭐 아무 이상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야.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선의의 많은 사람들이 그 피눈물 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선의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산을 다 날리게 되고 알거지가 되고 심지어는 이제 뭐 너무 신세를 한탄해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 최은순, 그 윤석열의 장모로 인해 가지고 자기 전 재산이 이제 쉽게 말해서 사기를 비슷하게 당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전 재산 날리고 또 죽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참 아주 잘 살던 사람이 지금 이제 국가에서 뭡니까 그 노인들한테 주는 수당, 그 뭐 노인연금이라 그러나 그런 거 이제 한 달에 몇십만 원 받고 겨우 이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실종으로 전락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구속을 안 돼야 될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강제로 이제 구속이 된 그런 사례. 그러면서 이제 그 정대택 씨가 그렇죠. 그런 사례를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실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 사람 그 열린 공감 TV의 그 구독자 수가 5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거기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걸 전부 다 봤다 그러면은 윤석열이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를 못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걸 완전하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열린 공감 TV에 나오는 내용을 다 그대로 안다면은 그 못 다니죠. 못 다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뭐 정보가 이렇게 정확한 정보가 쏟아지는데도 그것을 캐치를 못하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또 훨씬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모르니까 윤석열 씨를 지지한다 이 말이에요. 참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크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양분이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정치권이 지금 저게 박정희 대통령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상당히 참 진짜 우리나라 정치사에 역사에 큰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큰 일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의 영향권에 있는 분들이 이제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소속으로 이제 그분들이 저 경호실에도 전두환하고 노태우도 다 근무를 했고, 또 군의 이제 핵심 되는 그 부서에 다 이제 이렇게 있었고, 참 그 유신을 받쳐주는 하나의 큰 기둥 역할을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대통령을 전두환은 11대 12대, 노태우는 13대 이렇게 하고, 그 뒤에 이제 14대가 김영삼, 15대가 이제 김대중인데, 그 14대 15대부터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권을 우리나라 정치계에 이제 국회를 지금 장악하는 세력이
박정희나 전두환, 노태우가 가지고 있던 그 세력은 없어져 버렸어요. 없고 있다면은 김대중 대통령의 영향권에 있었던 그런 그 정치인들과 김대중의 정치 영향권에 있었던 정치인과 김영삼의 정치권에 있었던 그 정치인하고 딱 양분이 돼 있어요. 뭐 같은 그 뿌리는 같은 하나의 그 민주당에서 노는 그 뿌리인데 지금 현재는 뭐 여당이다 야당이다 이렇게 갈려 있지만 원 뿌리는 한 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김영삼 대통령이 픽업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추미애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픽업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15대 때 14대 국회가 이제 그게 92년도 그때가 이주일 씨가 이제 국회의원 당선될 때가 14대고 15대가 1996년인데 그때가 추미애가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16대가 이제 2000년에 있었던 총선이었는데 그때 그 이낙연 씨가 지금 그때 김대중 대통령을 이렇게 취재하던 동아일보 기자였는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게 픽업돼 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제 여당이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김대중 선생님 이런 분의 영향권이 있고 노무현 김대중 선생님의 뿌리를 둔 사람들이 다 여권이다 말이에요. 근데 노무현은 또 김영삼 대통령과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있다가 노무현을 김영삼 대통령이 픽업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거거든요. 그때가 13대겠네. 13대 국회가 아마 그때 노무현 씨가 아마 그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아마 그때 청문회 이제 50 청문회 할 때 서타가 됐죠. 그럼 그때도 그 김영삼 대통령이 픽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현 정권 여당이다 야당이다 이라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영향권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거의 한 사람도 없다고 봐야 돼요. 없고 김영삼과 김대중의 어떤 그 영향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 정치계를 이제 이끌어간다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송영길 지금 이제 민주당 대표는 그분도 5선인가 상당히 되지만은 아마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뭐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말은 뭐 내 말은 뚜렷한 그것이었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니까 뭐 무조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윤석열 씨 처가 김건희가 이제 구속 수감이 된다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이제 뭐 인기가 떨어질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단합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들 보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 문재인 측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싫어해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로 뭐 문재인 대통령을 입장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거나 이런 말이 이런 사람 전혀 안 봐요. 열린 공감 TV 같은 거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제 문재인은 빨갱이다. 뭐 문재인 계통이 이제 노무현 김대중이니까 거기서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뭐 북에 퍼주기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지금 절단 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보니까 장기표 선생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박창종 씨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이봉규 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우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밑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열린 공감 TV를 보지를 않습니다. 새날이라든지 이런 지금 현재 여당을 지지하는 그런 유튜브를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 김건희가 정말 그 주가 조작을 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정치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 그러니까 그게 손준성 이제 김웅하고 손준성이를 통해 가지고 손준성이 김웅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고발을 좀 이렇게 야당에서 좀 해달라고 이렇게 고발 사주 의혹을 이것도 보면은 이 야권을 탄압하기 위한 하나의 조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그래서는 안 되죠. 모든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 봐야 되거든요. 좌에도 치우치지 않고 우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봐야 되는데, 이거는 우파다 그러면은 무조건 좌는 무조건 나쁘다, 뭐 좌는 또 무조건 우가 나쁘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프레임 전쟁이 돼가지고 윤석열의 처가 분명히 주가 조작 사건에 개입이 된 것이 확실한데도 이것은 탄압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윤석열에 대한 탄압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윤석열의 지지가 더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 돼 버리고 이쪽에서는 이재명을 또 지지하는 사람은 또 이재명을 또 저 지지하게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요는 이제 총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이제 검찰이 지금 수사를 두 군데서 동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이제 모든 이런 사필 규정이니까 이제 그것이 또 일이 바른 대로 돌아가겠죠. 돌아가고, 어떤 분이 이제 뭐 무속인이라 해가지고 절대 그게 나쁜 게 나쁘다든지 미신이 아니에요. 거기도 상당히 배울 만한 것도 많이 있고, 저 작두보살이라고 인천에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영적으로도 밝은 분이고, 또 하버드 대학생이 이제 그분 작두보살 밑에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제 무속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이래서 석사학위 논문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어떤 분이 거기에 무속인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윤석열이에 대해서 이번에 윤석열이에 대한 생년월일만 딱 넣었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사람은 보니까 칼이 보인다 그러더라고. 칼이 보인다. 그러니까 맞잖아요. 검찰은 칼이잖아요. 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구속시키고 하니까 칼이 보인다 하면서, 두 번째는 이제 이분의 생년월일을 보니까 이 사람은 졸로 있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그 조직의 장이 된다 이제 이렇게 하죠. 그렇게 그것도 맞췄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옆에서 자꾸 이제 뭐 어떤 일을 해라, 나가면 된다, 나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옆에서 뻔뻔질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대한민국의 기득권자가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현재 이대로가 좋아요 하는 대한민국의 기득권자들이 윤석열이를 내세워 가지고 이제 앉혀놓고 자기들이 이제 이 좋은 세상을 이대로 이제 영속되기를 원하는 그런 세력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을 뒤에서 막 밀어주겠죠. 근데 자기도 이제 떠밀려 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주 이제 좋지 않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 그 사람 이름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도 내가 유튜브 보는 게 많으니까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그대로 이제 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뭐 차기 대통령은 허경영 총재님이 확정이 돼 있으니까 확정이 돼 있으니까 윤석열 씨는 막 그래 되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씨도 이제 뭐 자기로서는 뭐 가만 놔두면은 1조 원을 저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걸 자기가 강제로 이렇게 힘을 써가지고 그래도 한 5천억이라도 이렇게 성남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하면 내가 상을 받아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좀 더 현미경을 갖다 대면은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재명 씨는 훌륭하신 분인데 대통령은 되지 않죠. 뭐 오늘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오늘 10월 10일이니까 이제 서울에서 이제 마지막 하기는, 어제는 경기도에서 59% 이제 지지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과반이 이제 훨씬 넘었으니까 보나 마나 이렇게 거의 확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제 오늘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확정이 되는 날이고, 자 11월 5일은 이제 국민의힘당에서는 홍준표가 될지 윤석열이가 될지 뭐 또 유승민이나 원희룡이 될지 이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군가가 되겠죠.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상대방이 이제 가지고 있는 아마 윤석열이가 좀 되지 않느냐, 총재님께서 얼핏 그렇게 이제 이렇게 좀 풍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안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은 그렇게는 안 했지만은 윤석열이한테 이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몰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올 때에 이제 무슨 모든 중요한 자료는 다 가져 나왔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은
터뜨리지 않는다. 터뜨리면은 그것을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준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빼도 박지 못하도록 이렇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터뜨린다고 이렇게 하죠. 터뜨리게 되면은 뭐 이쪽에서는 상대방이 죽느냐 사느냐 이거예요. 먹느냐 먹히느냐 하는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참 진짜 사람은 공룡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물처럼 적자생존이나 약육강색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공룡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정치판에는 니 죽고 내 살자 이런 식이에요. 진짜 뭐 그러니까 그 피 터지게 싸우겠죠. 피 터지게 싸우다 보면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뭐 원자탄을 다 양쪽에서 다 쓰다 보면은 진짜 뭐 묵사발이 되죠. 한 사람은 뭐 눈티가 반티가 되고 한 사람은 뭐 진짜 팔다리가 부러지고 뭐 그런 상태가 안 되겠습니까? 한쪽에서는 뭐 왼쪽 눈이 시퍼렇고 한쪽에서는 오른쪽 눈이 시퍼렇고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다리가 빠지고 한쪽에서는 팔이 빠지고 이제 그렇게 할 때에 국민들이 볼 때 이거는 해도 너무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 않겠어요. 아마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처럼 지금 이제 김대중이다, 막 김영삼이다 이렇게 또 뭐 굵직굵직한 이런 박근혜다 이런 이제 사람이 없고 지금 뭐 이제 보면 이재명이라 해봐야 뭐 그냥 뭐 큰 지가 이제 얼마 안 된다고 얼마 안 되고 윤석열이도 뭐 일개 검찰 따위가 뭐 이제 김종인 씨 말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일개 검찰 뭐 검사 출신이 무슨 대통령이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 두 사람도 뭐 그렇게 큰 그렇게 이승만이라든지 박정희라든지 이런 분에 비하면은 하나의 그 조그만한 것밖에 안 되거든. 이랬는데 양쪽에서는 이제 피 터지게 싸우게 되고 이제 그럴 때에 이제 아주 이제 싱싱하고 정말 그 힘 있고 능력 있고 유능하고 참신하고 한 평생을 말이에요 이 날을 기다려왔던 그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싹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천고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런 식기절처럼 이 광야에서 이 나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한번 표호 말이야 이 호랑이가 울부짖는 그런 소리를 이렇게 한번 샥 내질러 뿌리면은 이제 야 이거 진짜가 나타났다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이제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의 인기는 급상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 사태가 너무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일반 자영업자들 오늘 내가 여기 양산 정산역에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걸어왔습니다. 그 일부러 좀 걸어왔어요. 이 상황이 어떻는가 이렇게 싶어서 걸어왔는데 물론 일요일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쉬는 일요일 가게를 쉬지 않습니까? 쉬는 데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저 서울의 종로 명동에도 빈 점포가 많다 그러잖아요. 서울 그 신촌 그 이화여대 앞에 또 그 빈 가게가 많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듣고 TV를 통해서도 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빈 가게가 많이 있어요. 일요일이라서 이제 쉬는 가게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빈 가게가 많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지금 살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2월 달 가면 더 어렵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그때는 참 진짜 그 허경영 총재님의 공약이 코로나 생계 지원금 1억 그리고 이제 매월 150만 원에 이제 그 국민 배당금 지급 그리고 결혼하면 3억 주택자금 2억 결혼수당 1억 해가지고 3억을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진짠가 가짠가 뭐 이랬지만은 이제는 하도 전 모든 그 대선 후보자들이 다 허경영 총재님의 공약을 다 따라 하니까 이제는 뭐 국가에서 돈 받는 것도 좀 어느 익숙하잖아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받고 이게 뭐야 자영업자들도 이제 몇 차에 걸쳐서 받고 이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이 이렇게 옛날에는 황당무계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허경영 총재님의 이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길은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래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그 인기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만큼 이렇게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이야기했다시피 저게 이주일 씨도 말이에요. 그 무명의 시절이 엄청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명의 시절을 겪을 때 자기는 언젠가는 이제 쨍 하고 해뜰 날이 온다 이것을 믿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누구더라 뭐 카네기인가 누군가 그 자기가 그 어떤 집에 가보니까 그 액자가 걸려 있는데 액자에 보니까 빈 조그마한 이제 그 배예요. 배인데 그 기절이 뭐냐, 언젠가는 밀물이 이제 들어오면은 이 배는 바다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기절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것을 희망을 잃지 않고 한평생을 살았다.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 됐다. 뭐 성공을 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우리 허경영 총재님께서 오직 이 순간을 위해서 인간으로서도 70평생을 이렇게 갈고 닦아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그 국민학교 이 시절 때 이미 뭐 사서 오경을 다 이렇게 떼시고 14세, 15세, 16세 때 이미 그때는 이제 기독교, 불교, 기타 뭐 모든 종교 사상을 다 이렇게 마스터하셨고 이제 그 스님 이름이 갑자기 요즘 그 스님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화계사 그 절 이름이 하여튼 그 절에서 많은 스님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 하셨어요 총재님께서. 그리고 이제 그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서 우리나라 경제의 제2인자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이제 이렇게 양아들로서 모든 그 경제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 이렇게 공부를 하셨고, 또한 박정희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비밀 그 보좌관으로서 직접 이제 그 6, 70년대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월남이 패망하는 그런 과정, 또 월남전에도 직접 참여하셨고, 그 파란만장한 그 정치사 이면을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님과 항상 대화를 계속 주고 받으면서 받는 그 시간이 10년간의 시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도 완전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아시고, 경제도 완전하게 아시고, 또 신인이시고 이러니까 준비가 지금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때를 이제 기다렸었는데 이제 그 때가 이제 진짜 온 거단 말이에요. 진짜 온 것이 이제 18일 날, 그러니까 8월 18일 날 행주산성에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셨고, 그리고 두 달 뒤에 10월 18일 날에 이제 대통령 예비 후보 딱 18일이에요. 두 달 뒤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또 18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11월 18일쯤 되면은 이제 뭔가 참 우리로 봐서는 여론조사가 정확하게 해 돌아가 가지고 5% 이상 된다. 이래서 메인 후보하고 이제 같이 토론에 참석하는 그것을 지금 우리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제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게 내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내가 했습니다만은, 안상수 비록 그 네 사람 속에는 못 들어가고 탈락을 했습니다만은, 안상수 국민의힘당 그 후보가 면접을 볼 때 그 면접관이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상수 전 인천광역시장이 이제 면접을 볼 때 그 면접 보기 전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아련하기 위해서 하늘궁에 이제 서로 가서 이래 서로 이제 만났다. 그것이 이제 언론 보도에 다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면접관도 그걸 알고 하는 말이, 허경영 그분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뭐 하시는 분인지를 아느냐 이래가지고 그분이 뭐 하늘궁에서 명패
뭐 장사인가 하여튼 명패 그 팔아서 뭐 이렇게 운영한다든가 그렇게 좀 이렇게 아주 비하스러운 그런 말을 해요. 이제 그러면은 이 사실을 국민들이 알면은 과연 허경영 총재님께서 낭패를 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어떤 분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관계가 없어요. 일단은 대세가 몰아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정말 그 일반인들이 지금 현재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알아본다는 것은 진짜 힘드는 일입니다. 어떤 모 교수님이 그 3.3 정책을 이제 이렇게 3.3 정책을 이분이 읽고 난 이후에 보고 난 이후에 정말로 이 3.3 정책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고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될 일이고 그렇게 극찬을 했어요. 그분은 한평생 이제 이렇게 어떻게 어떤 정책을 쓰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될 것인가를 연구하신 그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3.3 정책을 널리 홍보하고 또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널리 홍보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는 아는데 또 하나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는 100점짜리인데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영어 시험도 있고 수학 시험도 있다. 이 두 과목을 시험을 치면은 영어는 만점이라. 그런데 수학은 또 빵점이에요. 이래 보면 그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백궁이라는 명패 이런 것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지금 현재 일반 지나가시는 분한테 국가혁명당 당원이 되어 주십시오 이러면은 거의 안 합니다. 거의 뭐 여기 정당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 친한 사람 같으면은 야 내가 네 면을 봐가지고 그렇게 하나 뭐 다 당직 그 써줄게 이래가지고 이름을 또 써주는 수가 있어요. 이런데 그 한 달에 그 뭐 회비라도 이렇게 당비를 좀 한 10,000원 정도 한번 내봐라 이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내가 국가혁명당에 내가 참석하겠다. 이 국가혁명당에 내가 반드시 당원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당비 당연히 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 허경영 총재님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 이번에 대해서 이제 아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말이에요.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은 인간의 영혼을 성숙시키는 하나의 우주의 자궁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기 영혼이 성숙되어 나가기 위해서 여기에 지구라는 별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깨친 분들이 이 주위에 보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이제 예수의 말을 이렇게 귀를 기울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참 바른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될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시를 읽는단 말이에요. 시를 읽고 또 외우게 되고 또 문학책을 가까이 하게 되고 이래 하다 보면은 그 결론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이래 사니까 참 악한 일을 받고 이래 사니까 다 결과가 좋다. 뭐 권성징악이라든지 이런 이제 문학의 주제가 대체로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철학의 단계가 있어요. 철학의 단계에서 해답을 또 구하기가 어려울 때에 종교의 길을 걷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최고의 가르침이라 하지 않습니까? 종교의 길을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종교의 길은 우리가 이제 크게 볼 때에 기독교와 불교와 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종교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기독교 교회 이제 그 예수의 가르침을 이제 따르는 그런 데 이제 매도 몰신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다고 이제 김영석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이제 고급 종교, 좋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참 하나님이 있고 자기 죄를 이렇게 항상 뉘우치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종교의 가르침에도 궁극적으로 끝까지 가면은 뭔가 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가 갈급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왜 이제 불교와 기독교를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이 노느냐면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차고 넘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참된 종교인의 길이거든요. 그래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기독교를 초각하게 된다고. 초각하게 되면은 결국 또 나타나는 것이 강정산의 세계가 또 나타난다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선천 종교의 결론으로 어떤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이 불국토가 되고 극락정토가 되고 새하늘 새 땅이 되구나. 이것이 바로 모든 선천의 기독교 예수석가 공자 강정산에 말한 그분이 결론이 이렇구나. 그런데 그 가르침의 결론으로 오신 분이 바로 허경영 총재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얼마나 높으느냐고.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명패, 백궁 명패를 이제 하라고 이제 권장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봐서는 엄청난 축복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명패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윤수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거래요. 한 사람은 바둑이 13단이야. 그런데 한 사람은 바둑 하면은 까만 거하고 흰 것밖에 몰라요. 그럼 까만 거하고 흰 것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바둑 13단짜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총재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개미한테 이거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명패를 발휘한다 그러면 하려면 하라 이야.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윤보선 대통령이 이제 서로 5대 대통령을 두고 붙었을 때에 윤보선이는 자기가 승리될 것을 대통령 될 것을 확신했어요. 왜냐하니까 박정희는 빨갱이거든. 완전 빨갱이잖아. 여수 순천 반란사 끝때 말이에요. 대한민국 위관 장교급을 공산주의로 포섭하는 그 총책임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군사 재판에 가가지고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거를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다 터뜨렸으니까 빨갱이니까 니는 대통령 안 돼.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관계 없어요. 운이 이미 백이야 3대락 그 다음에는 격압유력의 박천지 3대 홍두군으로 이미 하늘이 이미 예정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고 이번에 18여하원 박근혜 대통령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천하권례라고 이미 격압유력에서는 이게 박혀 있다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고 무슨 말을 하든지 백궁명패를 말하든지 무슨 말이 있더라도 이것은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당선이 이미 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늘궁 영성센터에 이렇게 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기독교, 불교, 이제 이런 카톨릭이 다 없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교회라든지 절이라든지 성당이 다 없어져 버려요. 차츰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옛날에 버스 탈 때 토큰을 주고 탄 적이 있어요. 토큰. 그 옛날에는 이제 돈을 주고 직접 탔죠. 10원짜리 동전도 주기도 하고 지폐 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뒤에는 80년대 전두환 대통령 때는 토큰을 주고 샀어요. 근데 요즘 토큰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토큰하면 토큰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옛날에 휴대폰 나오기 전에 삐삐가 있었다고. 삐삐가 뭐냐 이러면 삐삐 설명해줘도 잘 이해하기 힘든 게 있어요. 그렇듯이 지금 세월이 지나면은 토큰도 없어지고 삐삐도 없어졌듯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내년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난 이후에 12가지 능력을 이제 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12가지 능력을 신인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석가모니는 6가지 능력이고 6가지 신통력이 있었지만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12가지 능력을 자유자재로 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니까 세계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 부득이 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쓰는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바로 그 강정선이 말한 바로 나 뒤에 판밖에 남 모르는 판밖에서 오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참 누구 말도 대두목이라고도 할 수 있고 노스트라다무스는 그 앙골모아 대왕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참 그 정도령이시고 메시아고 미륵 부처님이다 이제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 인간이 눈으로서는 이제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실제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참 신인이시다. 참 본자에서 신이 인간이 돼가지고 이제 오신 분이거나 이렇게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내처럼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 확신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가서는 이제 절이라든지 성당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안 가게 됩니다. 그게 뭐 내년 당장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은 1년, 2년, 3년, 4년, 5년, 한 10년쯤, 20년 지나면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자리는 누가 대신 차지하냐면은 이제 지금 말한 이제 지오 플러스 저 건물이네요. 저게 보면은 지오 플러스가 아니고 제이스 프라자, 제이스 프라자 있는 하늘궁 영성센터. 이제 저것이 이제 양산에서는 1호점인데 아마 이것이 이제 굉장히 발전이 돼 가지고 이제 저런 것이 대한민국 곳곳에 전 세계 곳곳에 이제 하늘궁 영성센터가 이렇게 그 자리를 대신하리라 이렇게 보고 지금 초창기에는 저렇게 이제 한 건물을 빌려서 이렇게 임대료가 있지만은 차후에는 이제 엄청나게 큰 지금 이제 우리나라 보면 뭐 큰 사찰이 있지 않습니까? 뭐 통도사라든지 범어사라든지 뭐 불국사 이렇게 큰 사찰보다 훨씬 더 크게 영성센터가 대한민국 곳곳에 이렇게 있어 가지고 아마 명패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할 거예요. 5천만 민족이 다 할 것 같고 그리고 그분들의 다른 조상님들도 다 할 것 같고 이제 그래 되면 명패실이 이제 지금 하늘궁에 있는 명패실은 경주시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신인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궁에는 명패실이 포화 상태가 되니까 지역 단위로 명패실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 이거는 내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1시 47분이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하여튼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그 시대가 하루 더 다가왔습니다. 기록에 남겨봤습니다.